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어제 수요일 날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죠? 자, 이 동영상은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입니다. 이 동영상 시리즈는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리즈,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시리즈 1번부터 112번까지 있는 대사증후군 시리즈를 정주행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대사증후 시리즈 끝내고 균형잡기 시리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이 동영상을 좀 보시면 공부하고 연구하고 응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초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이 응용 이런 걸 들으시면, 또 듣고 그냥 잘못 따라 하시고 잘못 적용하시면 명령형 현상이나 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니까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증상을 가지셨던 간에 그건 그 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시리즈로 가서 대사증후군 1번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느끼고 뭐 또 여러분과 같이 연구하고 리뷰 해보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어제는 이상한 오른쪽 폐, 사실 그저께 저녁부터 저희 아내를 돕는 중에 제 아내도 이렇게 오른쪽 폐가 좀 처지는, 오른쪽 폐가 이쪽이 오른쪽인데 여러분 보시기는 왼쪽처럼 보이죠. 오른쪽 폐가 자꾸 처지는 현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들었어요. 조금씩 들었어. 그 오른쪽 폐가 처지면 이 오른쪽 윗배 쪽에 있는 간, 뭐 횡격막, 소장 윗부분, 대장 윗부분 이쪽을 지그시 누르거든요. 눌러버리면 창자의 움직임이 떨어지면서 가스 이동이 잘 안 일어나면서 이게 컨디션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 제가 여러분 컨디션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상당수가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연구하시는 자세로 들어보세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라는 것은 그런 상황이 빈도수가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주 발생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 폐가 처지는 이유는 온몸의 구석구석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오른쪽 폐가 처지는 건데, 맞죠? 오른쪽 폐가 처지는 이유, 물론 왼쪽 폐도 적게나마 처지긴 처집니다. 근데 오른쪽 폐가 더 많이 처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폐가 처지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처지는 거예요. 온몸 구석구석에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래주머니도 적용하고, 뭐 어제 얘기했던 혈자리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그 유난히, 제가 어제 동영상 말미에 끝자락에 이 오른쪽 폐를 약간 들어 올려주는데 유용한 혈자리 있다고 했습니다. 혈자리. 어딘가 하면, 이 오른쪽 쇄골 있죠, 쇄골. 쇄골에서 젖꼭지가 여기, 뭐 젖꼭지가 여기 있다라면, 쇄골 가운데서 젖꼭지 방향으로 이렇게 한 7cm 정도 내려오다 보면, 그 지점을 이렇게 꾹 눌러보면 엄청 아파요. 그 혈자리를 찾는 방법의 그 대표적인 현상이 통증이에요, 통증. 우리 몸 구석구석을 눌러보면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많이 있죠. 뭐 체했을 때, 뭐 여기 눌러줘도 아프고, 여기 눌러줘도 아프고, 여기 눌러줘도 아프고, 또 팔 이렇게 접치는 부분, 바깥쪽 끝자락에 여기 꾹 눌러도 아프고, 겨드랑이 뒤쪽 눌러도 아프고, 하여튼 아픈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쪽이 다 혈자리인 거예요.
손바닥도 이렇게 눌러보면 아픈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쪽도 혈자리가 될 수 있고. 근데 일단 요 쇄골에서 젖꼭지 방향으로 내려오는 그 사실은 반대쪽도 약간은 아픕니다. 그러니까 양쪽 폐가 나이를 들면 양쪽 폐가 다 처지기는 마련입니다. 그죠? 근데 원래 오른쪽 폐가 방이 3개가 있고 왼쪽 폐가 방이 2개가 있으면서 상엽, 하엽 이렇게 하고, 오른쪽 폐가 용적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이 혈액이 지나가고 있는, 혈액을 담고 있는 시간들이 양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른쪽 폐가 더 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능성을 얘기했지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일단은 오른쪽 폐가 더 많이 처져, 그러니까 만져봐도 확실히 오른쪽이 더 아파요. 또 물론 왼쪽도 적당히 아프긴 합니다. 근데 오른쪽은 좀 심하게 아프고 왼쪽은 적당히 아프다 이겁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폐가 이쪽이 잘 못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보면, 그죠? 그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거 좀 어제 제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약간 큰 발견이고, 뭐 발견이라기보다는 큰 접근, 하여튼 자, 이쪽을 지그시 누르면서 오른팔을, 자, 이 팔이 오른팔입니다. 오른팔을 팔꿈치를 접지 마시고, 그래서 뭐 쭉 뻗어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편 상태로 이렇게 들었다 내리면 바람을 불어주고, 자, 왼손으로 이거 지그시 누르고 오른쪽 팔을 이렇게 들고, 우리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도 아니죠. 뭐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오른팔은 앞에서 뒤로 이렇게 돌려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팔은 앞으로 들어주면 좋고, 왼팔은 뒤로 돌려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냥 뒤쪽으로, 그냥 밑에서 갔다가 뒤로 가서 앞으로 오는 건데, 이렇게 돌려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이걸 하는 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오른팔 이렇게 하고 왼팔 이렇게 하고 이러면 항상 기분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른팔을 이렇게 앞에서 뒤로 흔들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른팔을 앞에서 들었다 내리면 오른쪽 폐가 사실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서 잘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른팔을 앞에서 뒤로 돌릴 때 이 혈자리에 자극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팔을 앞에서 이렇게 뒤로 돌릴 때. 근데 뭐 계속 이렇게 앞에서 뒤로 돌린다, 이거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죠? 뭐 어깨에 약간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어제 그냥 매일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연구하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거든요. 기도하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오늘 하나님 뭘 알려주실까 이렇게 기다려 보면 갑자기 번쩍번쩍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부터 관심이 있어서 이게 뭐 여기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왠가 하면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컨디션 저하, 혹은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팽창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개실력.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약간 몸 전체가 이상해지면서 또 머리가 아플 가능성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오른쪽 폐를 좀 획기적으로 이래 약간 강제적이지만은, 원래는 오른쪽 폐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몸 전체 혈액순환을 계속 도모해야 돼요. 몸 전체.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약간 편법적인 방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니까 편법적이지만 효과는 있다라는 겁니다. 뭐 편법도 필요하면 써야 되죠. 그죠? 뭐 응급조치를 써야 될 때는 써야죠. 그죠?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눌러보면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자꾸 눌러주면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자꾸 눌러주면 이게 폐와 하여튼 어깨 위쪽으로 혈액순환이 자꾸 연결이 되면서 폐가 살살살살 자꾸 이렇게 수축되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를 지그시 누르고 팔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쪽 팔과 이쪽의 근육, 쇄골 쪽
그러니까 지금 혈자리 있는 근육이 계속 자극이 돼요. 꿈틀꿈틀꿈틀. 근데 이 아래쪽 근육은 별로예요. 별론데 이 혈자리가 뭔가 뻐근한 느낌도 들고 약간 자극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팔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들어도 됩니다. 뭐 옆으로 들어도 되는데 주로 앞 대각선, 옆으로 대각선 이쪽으로 팔을 완전히 접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뻗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 그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손바닥은 뭐 이렇게 돌려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편한 대로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손바닥은 이렇게 들기도 하고 이렇게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들기도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로 손바닥을 위로 하는 경우가 저는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손바닥만 해도 어깨가 약간 불편해져요. 근데 여기를 누르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가 오른팔을 이렇게 앞에서 돌릴 때 여기에 자극이 갔었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극이 가면서 배가 약간 들리는 효과. 그러니까 들리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기분이 좋다고 느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동작을 하면서 벌써 혈자리를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고, 우리 알죠? 또 우리가 팔 세트 운동할 때 오른팔을 앞으로 밀잖아요. 그죠? 앞으로 밀면 결국은 이쪽으로 자극이 오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또 혈자리를 누르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옆에서 당길 때도 사실은 이쪽으로 자극이 오긴 오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뭐 어떻게 하든 그런 모든 방법들이 사실은 혈자리와도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저거 어제 이제 이게 원판 운동 있잖아요. 밀고, 당기고, 당길 때는 좀 세게, 견갑골이 이렇게 뒤에 꺾일 정도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오른손에 전화기를 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원판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앞으로, 뒤로. 자, 왼발은 살짝 오른발은 높이 이렇게 가끔 다 이거 발차기도 하고요. 그 전화기를 이렇게 잡고 오른손에 전화기를 이거는 원판은 계속 이렇게 밀고 이렇게 팔을 앞으로 쭉쭉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쭉쭉 율동으로 이렇게 넣어주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왜 효과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제가 어제 밤에 자면서 명예현상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강력한 명예현상이 나타나서 힘들었어요. 뭔가 갑자기 너무 내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너무 커서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주 기분 나쁜 느낌과 함께 악몽을 꿨습니다. 악몽을 꿨는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꿈이지만 악몽을 꾸면서 또 큰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아주 괴로운 상태로 잠을 깼습니다. 새벽녘에. 깼는데 저는 이제 어제 밤에 예상하기를, 오른쪽 폐가 잘 들리는 것 같다. 어제 밤에 오른쪽 폐가 잘 들리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나 하면, 온몸 구석구석이 아프더라고요. 평상시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평상시에는 좀 안정감 있게 이래 제가 사는 편인데, 이래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 하여튼 발바닥부터 하여튼 몸 구석구석이 콕콕 쑤시는 것 같은 이상 그 변화가 혈액순환 전체가 몸 전체 혈액순환이죠. 그게 폐가 처져 있다가 들리면 오른쪽 폐 처져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잠을 잘 자겠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하면 또 10중 8구 틀리죠. 그러니까 예상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가설을 세우고 움직이는 거는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기본이지만은 예상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가설도 많이 틀리죠. 하여튼 좀 잘 자겠지 하고 잤는데 잠은 잘 들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녘에 몸이 굉장히 불편하게 깼어요. 원인을 모르겠더라고요. 왜 예상은 잘 잘 거라고 생각하고 잤는데 폐가 잘 들리니까 창자도 잘 움직이고 이러는데 이게 폐가 너무 잘 들린 것 같아요.
폐가 너무 갑자기 이렇게 들리니까 뭐라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뭐가 꽉 좀 끼어 있다 그럴까? 정체됐다 그럴까? 그냥 하여튼 뭐가 대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강제로 이렇게 딱 들리니까 갑자기 제가 그랬죠. 많이 망가진 사람이 몸이 많이 망가졌다가 갑자기 딱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못 견뎌낼 거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한지 그냥 하여튼 근데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꿈도 하여튼 기분 나쁜 꿈을 꿨고 하여튼 생각이 안 나니까 뭐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뭐죠? 하나님 이거 뭐죠? 이런데 근데 느낌이 이제 생각난 게 오른쪽 폐가 너무 들렸구나. 갑자기 너무 들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 하면 도다 이랬는데 폐가 들리면 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불편해져 버리더라고요. 낮이었으면 계속 움직이면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밤에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폐가 슥 들려 버리니까 온몸의 혈액순환이 폐가 한쪽이 슥 들려 버리니까 온몸의 혈액순환이 다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 혈관들이 정상적으로 혈액이 흘러가다가 이제 완전히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치고 피가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 이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자 연구하는 자세를 들어보세요. 이게 왼비가 세졌나? 폐가 들렸으니까 왼비가 세졌나? 오른쪽 폐가 들렸으니까. 근데 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직도 오른쪽 다리 앞쪽 허벅지가 왼쪽보다 약한데 아직도 오른쪽 다리가 약간 뒤에 있는 느낌인데 이거 아직 다리 쪽도 개선이 안 되는데 이걸 왼비라고 볼 수 있나?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 왼쪽 비대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는. 그냥 근데 또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었나 제가 이게 오른손을 지금 차고 있잖아요. 이 오른손을 원래 안 찼거든요. 밤에만 30 정도 찼는데 지금 오른손에 지금 40g을 차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시작이 됐나 하면 이제 물론 어제 밤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오른쪽 폐가 이렇게 많이 들리니까 뭔가 오른손을 막 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오른팔이 자꾸 아픈 느낌이 들었어요. 오른팔이 좀 아픈 약간 신경통 쪽으로 약간 은근히 아파요.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살살 아픈데 그래 이대로 제가 이제 일단은 왼쪽 라인 왼쪽 상체가 혈액이 굉장히 그동안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원판 돌리게 하면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왼쪽으로 누웠는데 더 안 좋은 거예요. 그전에 이제 자면서 깨기 전에 억지로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데도 안 좋고 똑바로 누워도 안 좋고 오른쪽은 잘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왼쪽 상체 쪽에 피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지금 남아있는 한 가지 옵션은 오른쪽으로 눕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고민하다가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이렇게 다시 누워서 오른쪽으로 싹 누우니까 편한 거예요.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있었던 약간 상당히 불편한 그런 느낌이 이제 완화돼 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오른쪽으로 누우니까 그런 느낌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새벽부터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니까 그냥 계속 잤어요. 그리고 오른손에 급한 김에 이제 이게 39g이에요, 사실. 그래서 30g, 40g 이렇게 하는데, 오른손에 250g짜리 모래주머니, 이거 에코, 이거 있죠. 이걸 손에 끼워갖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잤어요. 오른쪽 폐가 좀 들렸다, 이 말은 좀 작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쪽으로 피를 좀 더 당겨와야 오른쪽 폐가 다시 약간 내려앉거든요. 물론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살짝 올려도 되겠죠. 응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누워서 오른손으로 이걸 잡고 이렇게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니까 잤겠죠. 제가 불편해서 잠을 깼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녘부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복기를 해 봤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이제 어제 있었던 일부터 오늘 아침에 새벽녘 아침에 있었던 잠 깰 때까지 있었던 일을 쭉 복기를 해 봤죠. 아, 어제 분명히 오른쪽 폐가 들리는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어제 오른팔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래 운동하러 나가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일부러 막 전화기 오른손에 거의 여러분 오른손에 전화기 잡고 오른손에 전화기 잡을 때는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른손에 전화기 잡을 때는 왼손에 뭔가 힘을 줘야 돼요. 지팡이를 잡든가 원판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핸드백 여성분들은 핸드백을 왼손에 잡는다든가 한 상황에서 오른손에 전화기를 잡고 오른팔을 이렇게 들었다 내리면 이 오른팔을 앞쪽 혹은 약간 대각선 쪽으로 들었다 내렸다만 해도 오른쪽 폐가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아주 큰 발견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바라보기에 이건 엄청난 약간 편법이지만은 굉장히 어 중요한 발견이다. 물론 예전부터 발견됐던 사실입니다. 근데 재해석입니다. 중요한 재해석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이거 분명히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게 나면 동작은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이거 알고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젯밤에 분명히 폐가 상당히 들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온몸이 콕콕콕 쑤리시면서 잠도 언제 잔지 모르고 잠은 쉽게 들었어요. 근데 새벽녘에 아주 기분 나쁘게 깼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잤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이게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일단은 먼저 원판 돌리기, 원판 앞으로 뒤로 이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좋구나. 왜냐면 이걸 하면서 오른팔이 자꾸 폐도 들어지면서 오른팔이 아파지기 시작했으니까 원판 이거 바깥에서 이거 하는 거 여러분 집에서도 스트레칭 바를 어떻게 잘 설치를 하면 원판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바를 이제 우리가 하여튼 그 스트레칭 바를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이렇게 바닥에 좀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해서 딱 걸어 놓고 그 윗부에 스트레칭 바를 한 2개 정도 이용해서 윗부분을 Y자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죠? Y자를 만들어 버리고 하여튼 저쪽 몸하고 먼 쪽에서 이제 Y자를 약간 삐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보면 당길 때 약간 힘이 더 오게 밀 때는 힘이 좀 덜 가게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저희 아내를 위해서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바닥에는 그 운동기구 이렇게 덤벨 할 때 사용하는 원판이 있거든요. 그거 한 2개 해갖고 안 흔들리게 뭐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되게 좋던데 하여튼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셔서 그거 해도 좋고 일단은 그거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분명하고 뭐 그거 할 때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세트 운동 한 번씩 해주는 거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앞뒤로 한 번씩. 자, 이거 하여튼 왼팔 운동이 굉장히 효과를 냈다. 지팡이 운동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는데 원판 운동을 하니까 더 이상 왼쪽에 내가 하여튼 며칠 전부터 왼팔이 막 딸린다는 느낌을 잘 못 느꼈어요. 그냥 아이 뭐 조금만 하면 되겠네.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왼팔 운동이. 그 바깥에 내려가면 거의 제가 첫날은 한 1000번 했다 그랬잖아요. 앞뒤로. 그 다음부터는 한 5, 600번 했던 것 같아요. 많으면 700번 정도. 그냥 그렇게 하니까 왼팔이 뭐 운동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아예 안 들고. 그것도 이 쇄골 누르고 이렇게 드는 게 쇄골을 누르면서 쇄골이 아니고 여기 혈자리를 누르면서 꾹꾹 누르면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도 효과가 좋고 사실 안 누르고 들어도 효과는 있습니다. 누르고 들면 효과 더 세겠죠. 더 셉니다. 그죠? 안 눌러도 효과가 적당하게 조금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 이제 주의사항이 제가 어젯밤에 겪었던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폐가 너무 들려버려도 갑자기 너무 들려버려도 이거 불편한데, 근데 이제 폐가 이거 확 들려버리면 폐 속에 머물러 있던 피가 다른 쪽으로 나가거든요. 일부는 왼쪽 폐 쪽으로 또 흘러가고 일부는 몸 전체로 또 퍼져나가겠죠. 그죠? 왼쪽 폐가 들리면 수축이 됐다니까. 쳐졌다는 건 확장이 됐다는 거고, 수축이 됐다는 거는 들렸다는 건 수축이 됐다는 거야. 수축이 됐다는 거, 그 속에 있던 피가 나갔다는 거야. 심장 쪽으로 해서 몸 전체로 나갔던가, 수축이 되니까 오른쪽 폐로는 피가 잘 못 들어오고 왼쪽 폐로 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제가 이제 오른손을 거의 낮 동안에 안 차고 있다가 이제 오늘 아침, 어제 밤부터는 찼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걸 벗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는. 벗어나면, 어제부터 내가 한 이틀 전부터 오른팔이 살살 아픈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 또 팔로 세트 운동을 앞으로 밀게 하고 옆에서 당기게 하고 또 왼팔 할 때 오른팔도 같이 해주면 싹 사라지고, 또 전화기 붙들고 이게 자꾸 운동을 하니까 오른팔이 아픈 걸 잘 못 느꼈는데, 그동안 한 몇 주 동안. 근데 한 이틀 전부터 오른팔이 자꾸 약간 이제 자꾸 신경통처럼 자꾸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이제 모레쯤에 차야 될 때가 된 모양이다. 근데 아직 충분히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래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오른팔을 차야 되겠다. 왜? 오른팔을 차도 이 원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 운동이 충분히 되고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오른팔에 차는 게 왼쪽으로 피를 끌고 오는데 크게 지장은 안 주겠다. 그러면 오른쪽 폐가 들린 거지. 저도 이제 오른쪽 폐를 드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오른쪽 쇄골, 여기 혈자리가, 쇄골 밑에 혈자리 7cm 밑이, 그죠? 혈자리가 눌러보면 아픈데, 이게 많이 아프다라는 거는 폐가 많이 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많이 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눌러도 심하게 아프지 않거든요. 제 안에는 좀 많이 아프대요. 많이 아프대요. 세게 아프대요. 하여튼, 그러니까 일단 폐를 조금 덜어 올리는데, 일단 폐가 좀 들려 있어야, 오른쪽 폐가 들려 있으면 대장과 소장 간의 소통이 잘 일어나요. 또 오른쪽 소장과 왼쪽 소장 간에 또 가스 이동이나 혈액순환의 소통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사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오른쪽 폐가 쳐져 있으면 간이 오른쪽 횡격막 밑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간이 자꾸 압박을 받아요. 간이 자꾸 압박을 받으면 간경화나 뭐 지방성 간, 뭐 간 지방 뭐 하여튼 그런 좀 안 좋아지겠죠. 그죠? 간이 부담을 느낄 거 아니에요. 간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간의 압력이 자꾸 올라가 버리면 안 좋잖아요. 그죠? 일단은 횡격막이 조금 들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가지는데, 근데 오른손에 찬 중량이 오른쪽 폐를 또 키울 수도 있어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필요하면 채워야 되는 게, 이게 오른손이, 사실은 오른손의 모래주머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이, 오른손에, 이런 게 있어요. 오른손의 모래주머니는 얼마든 처음에 일단 차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뭐 30g이 아니고 뭐 200g이라도 차보세요. 일단은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른쪽 폐에 있던 피가 쭉 빠져나와 있다고, 팔 쪽으로. 그러면 어때요? 오른쪽 폐가 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 자체가 되는 거야, 사실은. 오른쪽 폐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250을 차면 피가 오른팔 쪽으로 쭉 뻗어 나오거든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250만큼의 피가 이제 팔에 다 차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이쪽이 무거워지면서 결국 오른쪽 폐 쪽으로 피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안 그래도 폐가 큰데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찬 중량은 적당한 걸 차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뭐든지 차면 좋아. 차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나빠져요. 또 벗으면 또 좋아요. 벗으면 다시 또 순환이 되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원래 오른손은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처음에 찰 때 70 찬다. 오른쪽 다리도 70 찬다. 근데 일단 그게 70이라는 숫자가 약간 상징적인 숫자처럼 됐는데 제가 80도 해 보고 60도 해 보고 이제 대사증후군 과정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50도 해 보고 다 해 봤어요. 근데 대사증후군 과정에서는 70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 왼손 왼발을 많이 찼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안 차기도 하고 뭐 지금처럼 40g만 차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왼쪽 원판 운동 계속되고 오른쪽 폐가 자꾸 들리면 오른손 중량이 점차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39g, 40g을 차고 있는데 뭐 제가 오른손을 전에 200g까지 차봤잖아요. 오른팔 200, 왼팔 200 이렇게 해서 차보고 해봤거든요. 그때는 또 그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왼손을 더 차겠지만은 오른손이 한 70까지 혹은 100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까지는 이제 가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손은 이제 낮에도 차게 될 것 같고 오른손 중량도 지금 39g인데 이제 5g씩 올라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연구하는 자세로. 언제 올리냐면 오른팔이 자꾸 아프다고 느낄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죠. 왼팔 원판 운동이 충분히 되고 있고 오른쪽 폐가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다고 느낄 때 올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밤에 잘 때 이게 제가 어제 저녁에 이 39g짜리를 차고 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팠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고 오른손에 250g 잡고 자니까 잠을 잤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왼손을 벗지는 않았어요. 물론 왼손을 벗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동안 왼팔 운동 신나게 해놨던 거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급한 김에 오른손에 250g, 왼손은 그대로 두고 오른손에 아 잠깐만요. 왼손에 원래 밤에 잘 때 제가 여기 200에다가 500g 차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750을 차고 자요. 새벽녘에 일어났는데 이 왼손에 500을 벗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벗었습니다. 이게 200은 낮에 차는 200은 놔놓고 500을 밤에 차는 500을 추가로 찼던 500을 벗었습니다. 벗고 200만 차고 오른손에 250을 잡고 잤다는 겁니다. 요 39g짜리 하고 차고. 이해되시죠? 그 750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아마 오른쪽으로 누워도 뭐 오른쪽 누우면 750보다 힘이 더 나니까 조금은 좋겠죠. 근데 조금 더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그 밤에 찰 때 찼던 500, 저는 주로 500을 요즘 많이 차고 자거든요. 그 이제부터는 아마 오늘 밤부터는 500을 못 차지 않을까. 한 250만 차고 자든지 아니면 그 500을 차고 자서 새벽녘에 그렇게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자꾸 이게 검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분석을 해봐야 돼요. 500을 왼손에 차고 오른손에 39 차고 왼손에 500을 추가로 차고 잤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만약에 안 차고 자면 250을 차고 자면 안 걸을 수도 있잖아요. 잡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고 한 4시간 뒤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4시간 정도 뒤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4시간 동안 내 몸이 불편해졌다는 거죠. 자,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겁니다. 저도 깊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기도도 하고 깊이 생각을 해 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라. 그동안 이제 원판 운동 계속 하고 원판 운동이 좋은 점이 이게 왼쪽 그러니까 원판 운동은 원래 이렇게 이제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고 앞으로 살짝 밀고 뒤로 이게 밑으로 누르면 이렇게 하면 가슴과 등 이 두께 가슴 두께가 자꾸 두꺼워져요. 원래는 우리 오른손 잡이면 오른쪽이 두꺼워요. 그 두꺼워지면서 이쪽 전체로 피가 오른쪽에 있던 피가 왼쪽으로 자꾸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더라고요. 그게 피를 왼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좀 확실한 방법이 나오니까 네?
오른쪽으로 옮겨주는 확실한 방법이 나오니까 이제 다리 동작 있잖아요. 다리 조작하는 거. 전에 우리가 다리 조작을 많이 하면 위로 피가 너무 올라와서 오른쪽 상체 쪽으로 피가 넘어오면 왼쪽으로 계속 운동하려면 힘들다, 힘들다. 그러니까 다리 조작을 좀 본인에 맞게 적당히 조절하세요. 좀 줄이세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저께부터인가 이상한 게, 다리 조작을 해도 충분히 받아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무리하면 조금 힘들어요. 너무 무리하면 힘든데. 그러니까 아주 적게 할 때보다는 조금 더 해도 한 중간쯤은 다리 조작을 해도 큰 무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회전판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서, 돌리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왼쪽 가슴 쪽으로 피를 충분히 당겨줄 수 있고, 당겨줄 수 있으니까 다리 조작을 해도, 다리 조작을 하면 일단 창자 쪽으로 피가 올라오거든요. 창자 쪽으로 올라와서 가슴 쪽으로 올라올 때 왼쪽으로 당겨주는 건데, 저는 그래서 다리 조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쯤 되면 창자가 무거워져요. 왜? 다리에 있던 피가 위로 다 올라와요. 그래 또 왼쪽으로 당겨주면 또 모르는데, 이게 잘 못 당겨주면 여기 창자와 가슴 쪽에 피가 꽉 갇혀서 좀 몸이 뻐근한 그런 느낌도 제가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다리 조작을 많이 하면 창자가 좀 무거워지는 현상이 좀 있더라. 다리 조작을 안 하고 왼팔 운동만 해버리면 창자가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이거는 저만 느끼는 건지 그냥 저는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옳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예. 다리 조작 안 하면 창자로, 다리에서 창자로 올라오는 피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적으니까 또 상체로 올라와도 왼팔을 적당히 하면 이겨내거든요. 근데 다리 조작을 많이 하면 창자와 가슴 쪽으로 올라오는 피가 점점 많아져서 왼팔 운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많이 올라오면 창자가 무거워진다는 거고 가슴도 약간 무거워질 수 있다는. 어제 저희 아내가 어 이제 장 보러 가는 길에 다이소에 잠깐 들러서 제가 혈자리를 생각하면서 이 안마용 혈자리를 누르는 도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서로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다이소 가는 김에 이래 보니까 좋은 게 몇 가지 있더래요. 한 5가지 정도 사왔어요. 그 중에 이거 한 가지를 이렇게 보면 이게 약간 이게 지압봉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 5가지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약간 휘어지기도 한데 이게 왜냐 딱 잡으니까 왼팔 운동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왼팔이 우리 운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은 뭐 마음껏 사용하는데 왼팔은 뭔가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왼팔을 제가 오른쪽 폐 혈자리가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를 톡톡톡 두드리면서 오른팔을 쓱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니까 응? 좋더라고요. 이게 등짝도 이렇게 두드려주면 좋고 목도 이렇게 두드려주면 좋고 가끔가다 이게 팔 혈자리 이런 데 툭툭툭 두드려주고 뭐 반대쪽은 또 오른손으로 약간 해도 됩니다. 어? 자, 이런 데 혈자리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두드려주면 혈자리 두드려주면 좋거든요 진짜로. 이런 뭐 원래는 10초 동안 지그시 눌렀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하는데 10초를 못 하니까 그래도 두드려줘도 효과가 있어요. 그쪽 계속 자극을 주면. 이 다리 쪽도 이렇게 팔로 가려면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이 종아리 쪽이나, 이 종아리 바깥쪽이나 이런 쪽, 무릎 둘레나, 이런 허벅지 쪽, 약한 쪽, 허벅지 쪽을 이렇게 자꾸 두드리니까 좋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런 게 있으니까 저희 아내도 이렇게 가끔 다 등을 이렇게 또 두드려 주기도 하고, 뭐, 머리도 살짝 이렇게 두드려도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백회 쪽도 좀 두드려 주고, 뭐, 눈 옆도 좀 두드려 주고, 이거 2,000원밖에 안 한대요. 세상에. 이거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뭐. 하여튼 다이소 가면 팔더라는 거예요. 다이소 가서 여러 가지 종류를 사왔던데, 다른 것도 이렇게 뭐, 약간 돌로 이렇게 공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문지르는 것도 있고, 또 이래
배 쪽에 이렇게 꾹 찔러 넣을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한번 생각나면 한번 가서 보세요. 일단은 저런 거 있습니다. 혈자리 같은 거 조금씩 알아보시라고 했죠. 그죠? 하루에 한 개씩만 새로 알아도 한 달이면 30군데를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죠? 관심을 가져보세요. 제가 뭐 이 동영상에서 다 알려준다, 그 조금 웃기는 일 같아요. 제가 뭐 혈자리 연구가도 아니고, 예? 그거는 벌써 연구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따로 설명할 건 없습니다.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예? 그러니까 소화 관련 장기, 창자의 움직임에 혹은 폐 이런 쪽으로 움직임에 도움이 되는, 폐도 장기예요. 그죠? 심장도 장기고 간도 장기고 다 장기예요. 하여튼 그쪽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라면 일단은 좀 알고 있으면 좋다. 아무것도 쓸 수 없을 때 혈자리 좀 눌러보면 사람 몸이요 약간 느슨해져요. 혈액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혈자리에 자극을 주면 혈액이 이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이게 혈을 잘 움직여보면 죽어가던 사람은 또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막 너무 힘들 때 이렇게 혈자리 잘 눌러보고, 이게 목 뒤에 이런 데 좀 눌러보고 이러면 싹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운동해서 균형 맞춰서 또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느꼈던 거는, 발가락, 발바닥, 발목, 무릎까지 이쪽으로 마사지를, 혈자리 마사지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두드려 보면 아는데 많이 눌러보고 해도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주긴 하면 좋겠죠. 근데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발가락이 너무 약해 있다든가, 발이나 발목이나 이렇게 정강이 좀 누르기만 해도 막 자지러지게 아프신 분들은 발가락 쪽, 하여튼 특히 발가락 쪽, 발가락 아래쪽, 그것도 발가락 아래쪽은 뭐 하여튼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 예? 이런 쪽을 꼭 이렇게 눌러주고, 남이 해주면 더 좋아요. 남이 해주면 더 좋아요. 뭐 부부지간이라면 좀 해달라고 하세요. 저도 저희 아내를 이렇게 한 번씩 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두 번. 예? 이렇게 해줘도 발가락 끝 이런 거 꼭 이렇게 좀 자극을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꾸 혈액순환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게 혈자리를 눌러가면서 아픈 쪽을 이렇게 지그시 10초 정도 눌렀다가 이렇게 뗐다가 이런 걸 좀 해보면, 저희 아내도 이렇게 그냥 꾹꾹 누르다가 이렇게 10초를 지그시 눌렀다가 뗄 때도 쓸 때니까 훨씬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한의사분들이 다 연구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효과가 더 좋더라. 아프기도 덜 아프고 시원하기도 더 시원하고 좋더라. 근데 이제 다리의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게 다리의 혈액순환은 결국 장기, 창자의 혈액순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그죠? 다리하고 창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혈관을 따라서. 그래서 이게, 저희 아내처럼 소장 쪽에 이렇게 계실, 팽창이 많으신 분들은 이 혈액순환에 좀, 혈자리에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 분명히 효과 있다라는 게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를 도우면서. 저희 아내도 스스로 느끼니까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프대요. 아픈데, 저희 아내 어젯밤에 되게 아파했습니다. 그냥 평소에 잘 참는 사람인데도 되게 아파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뭐, 요 몽둥이로 이렇게, 여기, 요 겨드랑이 쪽을 진짜 툭툭툭 치는데도 완전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이 겨드랑이 뒤쪽, 이게 임파선 이렇게 팔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쪽 엄청 아파하더라고요. 이게 두드려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관심 안 가지면 모르죠. 여기 툭툭 두드려 보면 특히 여성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남성들은 뭐 하여튼 이쪽 등짝으로, 그래도 남성들은
힘 있는 걸 생활을 하니까 좀 덜한데 여성들은 이쪽을 많이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관심을 갖고 좀 두드려 줘야 됩니다. 이 뒤쪽 날개 쪽, 그죠? 견갑골, 또 척추를 따라서 이렇게 툭툭툭툭 때리는 등짝은 두드려주면 10.89 기분이 좋아요. 시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전진보행을 하니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등짝 쪽으로는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피가 전진보행 앞으로 걸어가면 피가 앞쪽으로 자꾸 쏠리죠. 그러니까 배가 자꾸 튀어나와요. 배가 튀어나오고 이쪽으로 자꾸 나오고 등이나 엉덩이나 뒤쪽 허벅지는 다 말라가기 마련입니다. 말라가기 마련이니까 뒤쪽을 일단 두드리면, 그러니까 뒤로 걸으면 기분이 좋은 이유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툭 두드려주면 일단 기본이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깔고 가죠. 깔고 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발목이나 이런 혈자리를 좀 찾아서 발바닥, 뭐 용천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용천혈 한번 찾아보세요. 공손혈하고 뭐 이런 거 있던데, 제가 똑똑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거 그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자꾸 보니까 입에 조금 익으니까 그냥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어려운 용어 쓰면 사람들이 질리더라고요. 질려서 저 모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밝혀진 거, 오른쪽 폐를 편법적으로지만 강제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법이다. 전화기 잡고 이렇게 하면 더 좋다. 근데 오른손에 전화기 잡으려면 왼손에 이 전화기보다 더 강한 힘이 약간 작동이 되고 있어야 된다, 이거. 지팡이를 잡든 회전판을 돌리든, 무슨 말인지 알죠? 핸드백을 잡든, 그래서 오른손에 전화기를 잡고. 왼손에 뭐 잡을 게 없으면 왼손에 전화기 잡고 오른손은 빈 손으로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왼손에 무게를 더 줘야, 주고 나서 오른팔은 맨손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왼손이 더 힘이 가게끔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여지까지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말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은 어제 동영상 1시간 넘게 찍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